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자베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정말 자꾸 최저시급을 꺼내주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좀 반박을 하려고 콘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좀 짜증이 섞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어떠한 특정 콘텐츠가 유독 좀 조회수가 조금 다른 것보다 좀 나왔었는데 이게 어느 그 계정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그 콘텐츠에만 악플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인들께서 확인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질문을 하면 되는데 조금 지금 캐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직과 이번 공채에 합격하신 분들을 좀 폄하하고 모욕하는 그런 댓글을 섞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삭제 조치를 하게 됐는데 그분께서 이제 좀 많이 조급하고 정말 궁금한데 주변에서 뭐 이렇게 정확한 답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그 낙심하고 마음 아픈 마음에 그렇게 화풀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바이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다른 사람 좀 모욕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최저시급보다 안 쳐준다 라고 하셨는데 이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홍콩 최저시급이 홍콩 달러 40불이에요. 그래서 US 달러로 5.11불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6,000원 조금 안 되는 6,000원쯤? 이겠죠? 그러면 한국 최저시급은 얼마냐? 9,860원이라고 해요, 현재는. 근데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홍콩보다 높아요, 여러분. 홍콩 달러로 환산했더니 약 59.49불이에요. 하지만 캐시에서는 얼마를 쳐준다? 시간당 130불을 쳐준다. 그래서 최저시급보다 못해요 라고 하신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뭐예요? 70시간도 안 쳐주는데 비행시간 딱 70시간만 쳐주는데 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해도 70시간밖에 안 쳐주잖아요.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거는 제가 죄송해요 웃어서 저는 설명을 해드렸죠. 저는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 돼요. 이 70시간 보장이라는 거는 자, 말 그대로 70시간 이하로 비행을 했을 때 70시간을 보장을 해준다는 말이었지 진짜 뭐 더 해도 70시간만 주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70시간만 했을 때 9,860원 곱하기 70을 하면 한국 돈으로 69만 200원이 나와요. 그리고 홍콩 달러로 이제 캐세이에서 보장을 해주는 130불 해가지고 70을 곱하면 약 150만 원이 나옵니다. 한 달에 70시간 일하고 150만 원이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근데 물론 전에 이제 이 150만 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allowance랑 ground duty hours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월급은 150만 원이 넘는다는 점. 다른 외항사는 승진이 빨라요. 이것도 짚어주셨는데 맞아요. 이거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다른 외항사는 승진이 빨라요. 근데 캐세이는 승진이 너무 느려요. 근데 이 이유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캐세이는 이직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직률은 왜 낮겠냐? 나가는 사람이 없겠죠? 왜 나가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하우징이 딱 8년까지만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8년 지나면 나는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면접관한테. 근데 솔직한 제 마음은 8년 이전에 그만두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년을 꽉 채운 이유는 저는 정말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전 되게 좋았고 왜냐하면 여러 나라 여행도 다니고 남들은 정말 특별하게 기회를 만들어야 그리고 내 시간을 할애하고 막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겪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경험들을 승무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굉장히 좋았고 워라밸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의 직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워라밸이라고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쉬는 시간도 많고 이걸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직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이 내가 지난달에 일을 좀 힘들게 했으면 이번 달은 좀 여유롭게 가야지. 요런 의미에서 제가 워라밸을 말씀을 드린 거지, 일 안 하면서 돈 벌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캐세이에서 일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 많았지만, 단점은 이게 좋다 보니까 안일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많고 많은 휴식 시간 동안 나는 왜 자기 개발을 더 철저하게 하지 못했나, 여기에 대한 후회가 아주 많죠. 아주 많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얼라원스 또는 퍼듐을 왜 월급에 포함시키냐, 이거는 월급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엄연히 남한테 받은 돈이죠,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굳이 회사에서 돈을 줍니까? 그쵸? 땅 파면 돈 나오나요? 돈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부모님이 너네 그냥 자유롭게 먹고 쓰고 해라 이렇게 주는 용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껴 써야 되는데, 회사에서 주는 이 얼라운스는 돈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가 더 남아요. 이건 놀랍게도 블라인드에 현직이 남긴 댓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또 찾아봤더니, 한국은 일주일에 48시간을 일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 4주를 곱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최저시급을 쭉 하면은 얼마겠어요? 근데 캐세이는 70시간을 보장을 해요. 70시간만 일을 하면 거기서 얼마야? 15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누가 한 달에 70시간을 일하고 150만 원을 줍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회사에 지장이 안 가는 한에 해서 또 파트타임 잡을 해도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은 그렇게 해서 회사 월급이 약간 불만족스러워서 자기 체력이 되니까 또 피부과에서 파트타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수입을 올리는 친구도 있고, 또는 이제 메이크업 알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부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가 더 남는다는 현직분한테는 빨리 그만두고 그럼 한국에 오셔서 편의점 알바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현직 댓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그분이 되게 이렇게 의식 흐른 대로 쓰셔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정말 많이 비행해서 영영끌 비행을 해서 체류비 포함 18,000 플러스 하우징 5,000 하면은 23,000 홍콩 달러를 법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81만 원이에요. 쉐어에서 월세를 내면 15K가 남아요. 그러니까 홍콩 달러 15,000불이 남는데요.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약 248만 원이 남습니다. 이분이 쭉 이어서 얘기를 해요. 홍콩에서 최소 생활비 정말 아껴 살면 홍콩 달러 7,000불 남아요. 그러면은 이거 한국 돈으로 116만 원이에요. 자, 홍콩에서 정말 아껴 살아서 지출할 건 다 지출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116만 원이 남았대요. 여러분, 이거 저축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조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쭉 얘기를 해요. 오프에 한국을 간다면 홍콩 달러 1,000불을 뺄게요. 1,000불은 16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빼면 6천 홍콩 달러가 남는데요. 근데 6천 홍콩 달러면 99만 4천 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100만 원이 남아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레이오버시 어디 돈 쓰지도 못하고 레이오버시 왜 돈을 못 써요? 체류비를 줬잖아요, 회사에서. 그 체류비에서 알아서 소비를 하는 거지. 그리고 100시간 넘게 비행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하우징은 영주권 나오면 없어지는데 그땐 남는 게 있나요? 그럼 이직 준비해야겠죠. 너무 상세하게 적었나? 제발 지원하지 말고 사람도 안 뽑아서 회사가 정신 좀 차렸으면 유유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뭐 다양한 생각은 존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분의 생각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게 좀 돌려 말하면, 내가 회사로부터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싶으니 너네는 오지 말아라, 이거 아닌가요? 너네는 오지 마. 나는 회사에 사람 없으면 나를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겠지? 그러니까 너는 절대 오지 마. 이 내용인데, 이게
진짜 어른들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돈은 모으는 것보다 쓰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분은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스타일인 거지. 이 저축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얼마나 저축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는 딱 요거야.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생활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이런 분의 조언을 좀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물론 어느 회사나 똑같아요. 어느 회사나 뭐 진짜 의사, 뭐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사짜 직업이 아니고서야 내가 피부과도 끊어야 돼. 비행 가서 명품백도 하나씩 사야 돼. 그리고 뭐 주말마다 클럽도 가야 돼. 그리고 뭐 오프 때마다 다른 나라 여행도 가야 돼. 그럼 그 나라 여행 가서 또 쇼핑도 해야 돼. 그러면 어느 회사 월급을 타도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뭐 어떻게 모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불평불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성취한 사람들이잖아요. 승무원이라는 꿈을 성취를 했고 그래서 그 성취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여유, 그 여유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불평불만도 좀 냉정하게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런 수입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겠구나. 하긴 하우징이 없으면 이거는 조금 빠듯할 수가 있겠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셔서 나는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월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저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면 캐세이에 조인을 하셔도 큰 무리 없이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현직분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짧게 이제 메모를 남겨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조인하실 분들한테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세요라고 해서 메모를 짧게 남겨주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도 다르죠. 특히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대다수 사람들이 특별한 기회를 노력해서 만들지 않는 한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이 많이 따라옵니다. 대기업 임원금의 돈을 벌려면 본인의 이력을 잘 준비하셔서 다른 회사에 능력에 맞는 직급으로 취업하시면 되는 것이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조인하시면 되겠죠. 캐세이는 중동이나 다른 항공사들처럼 본드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땡땡항공에서 캐세이로 이직할 때 교육비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캐세이는 그런 것이 없으니 일단 와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일단 겪어보고 본인이 직접 마음의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것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듯 캐세이가 과연 정말 최저시급도 안 쳐주는 것인가 이런 루머와 오해도 저는 이제 앞서 올린 영상에서 풀어드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좀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좀 특이한 이력을 쌓을 때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분들은 조인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 회사 엉터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회사에 조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찾아오셔서 물론 제 영상을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조회수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악플을 다시더라도 저에 대한 악플은 괜찮거든요. 근데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에 대한 모욕은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주셔서 조금 악플을 다시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하셔서 내가 과연 남기고 싶은 게 투정인지 아니면 질문인지 그것부터 잘 구분을 하셔서 투정이면 투정을 부리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댓글을 남기시던지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진짜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점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셨던 게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뭐 휴가라든지 뭐 병가라든지 그런 게 궁금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미리 다 물어보고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그래서 다음에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